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요즘 이런 질문이 참 많아요. 이 대여계좌 업체들 언제 잡히냐? 사설 거래소, 총판 BJ들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참 많은데 마침 이 대여계좌, 사설 거래소 관련해서 재미난 기사가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린 수사 사건 기록인데요. 인터넷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 흔히 대여계좌라고 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무려 1,9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조직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11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무허가 가상선물거래 사이트, 사설선물거래소, 대여계좌 업체를 운영하며 약 1,9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조직원 총 40명을 적발해 총괄 책임자 윤모씨 등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대여계좌 업체들이 다 돌아와서 떳떳한 척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꼬리가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당하죠. 다들 당당하게 방송을 하는데 언젠가는 이 사건의 BJ들처럼 결국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좀 약간 씁쓸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검찰은 같은 혐의, 즉 사설 선물거래소, 그러니까 대여계좌 업체죠. 이 운영을 했던 콜센터 실무 책임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대가를 받고 회원을 유치한 온라인 방송인, 그러니까 BJ죠. 해외 선물 BJ들, 이런 BJ들 1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대포계좌, 그러니까 대포통장, 공급책 등 5명은 기소 중지 내지 참고인 중지 처분, 어디 간지 모르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이제 해외로 뜨고 그래서 기소 중지 처분을 한 거죠. 이렇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기사 내용만 대충 말씀을 드려도 아마 머릿속에 다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파일을 콜센터 직원도 있고 해외 선물 계좌 서버 운영하던 사람도 있고 대포통장 계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총판 BJ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는 건데요. 이게 참 파일을 반이나 나눠먹는 이 총판 BJ들이 이게 방조혐의밖에 안 되니까 약식 기소되는 참 어이없는 상황. 이러니까 저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방송 켜고 당당한 척 저러고 있겠죠. 이게 현행법이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 얻어간 이익에 비하면은 책임을 너무 안 집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 대여계좌 업체가 왜 잡기 힘든지 그리고 어떤 곳인지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사설거래 업체는 검찰 수사 결과 대구 조폭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2019년 4월 구속 기소된 총괄 책임자 윤모 씨는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좀 적지 않나 싶긴 합니다. 1,900억 원의 뭔가 매출을 만들었는데 2년 6개월이라. 하여간 콜센터의 주간 그리고 자금 팀장으로 2020년 1월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 씨는 2020년 11월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분권자와 대포계좌 공급 실무 책임자는 모두 대구의 폭력 조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2020년 5월까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무허가 선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홈 트레이딩 프로그램 ATS 선물 거래를 하게 만들어 매출 1,900억 원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하게 다 알만한 내용들이 이번에 잡힌 겁니다. 근데 규모가 아주 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규모가 아주 큰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한 곳도 잡혔습니다. 각종 선물 지수를 실제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예측해서 베팅하는 가상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버 도박장으로 검찰은 봤고요. 이제 이 이야기에 익숙하다면 모두 해외 선물 전문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람이 좀 있네요.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고객 명단을 확보했는데요. 고객 명단 파일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 동안 끌어들인 회원수는 1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단순 거래수로만 번 게 아니라 해외 선물에 들어온 사람들의 주머니를 제대로 노렸는데요. 당연히 이용자의 투자 손실액이 커질수록 운영진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이들은 일부러 BJ들에게 말도 안 되는 자리인데 빨리 지금 들어가 하면은 이제 BJ들이 막 들어가요. 여기 이제 반등 나올 타이밍이에요. 상승 계속됩니다 하면서 상승 나올 타이밍이에요 하면서 들어가요.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돈을 손실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수익을 내거나 이용자가 잘하면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등. 근데 이게 또 운대가 안 맞으면 오히려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수익이 나면 그냥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면서 53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도 취득했다고 합니다. 수수료 수익 외에 또 이제 어떤 이런 잘하면 자르고 이상한데 들어가게 만들고. 근데 이상하게 들어가게 만든다는 게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들어가게 만들어서 어쨌거나 수수료에 대한 수익은 또 나오니까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죠. 전형적인 아주 추악한 해외 선물 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몇 대여계좌 총판들이 방송에서도 그래서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이미 고점인데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고점인데 더 다 박아 이러는 거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BJ들은 사이트 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받고 해당 종목의 가치를 반대로 해설하는 일부러 멍청한 척 연기를 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열받는 게 근데도 BJ들이 방조 혐의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이제 정말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해외 선물 하는 사람들, 해외 선물 BJ들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이런 곳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방조 혐의 정도밖에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거 거의 보이스피싱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담당자 같은 역할 아닌가 싶은데 법이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또 벌레처럼 또 알 까서 이제 다 엄청 다 돌아온 거 번식하고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하여간 검찰은 범죄 수익 중 약 23억 원에 대해서 추징부전 결정을 받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기소한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 약 30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부전을 청구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해외 선물 업체들이 중국을 통해서 서버를 두고 혹은 동남아 쪽에 서버를 두고 콜센터 위치를 그쪽으로 두는 등 그런 방법으로 이 적발되는 걸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BJ들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주머니만 노린다는 겁니다. 뒷광고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게 썩어있는 추악한 총판 BJ들, 아주 추악한 놈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처벌받는 거 원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누구보다 바라지만 보시다시피 솜방망이 처벌이 현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현실은 현실인 거고. 그래서 그냥 그런 방송은 철저히 무시하시는 게 제일인 것 같다. 괜히 거기서 욕 쓰면은 그 사람들 뻔뻔하게 또 그거 고소하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인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결국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 이번 사건도 2014년에 시작된 업체를 잡은 건데 그 이전에 했던 업체는 정리해서 이번에 적발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6년 전, 7년 전 사건도 결국은 이렇게 언젠가 그 꼬리가 잡힐 수 있다는 거죠. 6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 해선 총판 BJ 짓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와서 이제 적발이 된 셈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적발돼서 이 검찰 공보자료에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 모두, 아니 그 해선 BJ님들 이거 마냥 보시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